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밥심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냥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맛있게 잘 먹는 것 자체가 삶의 큰 에너지이자 즐거움이죠. 그런데 만약 매일 먹는 그 밥이 고통의 시작이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마치 밥알 속에 날카로운 바늘이나 유리 조각이라도 숨어 있는 것처럼 씹는 그 순간 악! 소리 나게 찌르는 듯한 통증.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죠. 오늘 저희가 이 미스테리의 범인을 한번 찾아보는 탐정이 되어보는 겁니다. 그냥 잇몸이 좀 약해졌나 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정체가 뭔지 명확하게 한번 밝혀보자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수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수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통증의 성격, 그러니까 어떻게 아픈지가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되거든요. 송곳처럼 콕 찌른다는 이 느낌에 한번 집중해 보시죠. 자, 이 표를 보시면요. 진짜 재밌는 게 통증의 종류만 봐도 범인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냥 묵직하고 욱신욱신 쑤시는 통증은 보통 염증 때문일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쫓고 있는 이 찌르는 통증은 얘기가 완전 다릅니다. 이건 뭔가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신경을 콕 하고 건드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자, 그럼 우리 수사망에 가장 먼저 오른 용의자들, 바로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한테서 나타나는 사례들을 통해서 유력한 용의자들을 한 명씩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의치성 궤양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틀니 때문에 입안에 생긴 상처, 욕창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해보세요. 틀니의 특정 부분이 계속 한 군데만 세게 누르면 그 부분이 피가 안 통하면서 살이 헐어버리는 거예요. 보호막이 싹 사라지고 맨살, 아니 신경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밥알만 스쳐도 그냥 전기가 오르는 거죠. 두 번째 용의자는요, 잇몸 속에 숨어있는 아주 뾰족한 녀석입니다. 바로 골예리언이라는 건데요. 환자분들이 가끔 잇몸 안에서 뼈가 튀어나온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를 뺀 자리에 남은 뼈 조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잇몸뼈가 녹으면서 칼날처럼 날카로운 모양으로 변한 걸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씹을 때마다 그 날카로운 뼈가 안에서 잇몸을 쿡 찌르는 거죠. 마치 잇몸 속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요. 자, 세 번째 용의자는 틀니 자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교합 부조화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틀니가 시소처럼 덜컹거리는 거예요. 양쪽 어금니가 딱 동시에 맞물려야 하는데 한쪽만 먼저 닿는 거죠. 그럼 반대쪽이 들썩이면서 잇몸을 꽉 꼬집는 겁니다. 특히 질긴 나물 같은 거 씹을 때 이런 움직임이 더 심해지면서 날카로운 통증을 만드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아프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미스터리에는 아주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통증이 꼭 틀니를 쓰시는 분들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멀쩡하게 내 치아를 다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그 범인은 바로 치아균열 증후군입니다. 이게 진짜 진단하기가 까다로운 게 눈으로 봐도 멀쩡하고 엑스레이를 찍어도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통증이 생기는 원리는 아주 명확하고 과학적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단서예요. 우리가 음식을 꽉 씹을 때는 금이 살짝 벌어져요. 이때는 오히려 괜찮을 수 있어요. 진짜 통증은 바로 그 다음 힘을 딱 빼는 순간 벌어졌던 금이 탁 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그 안에 있던 액체가 신경을 팍 하고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씹을 때보다 뗄 때 더 아파요 라고 늘 하시는 거죠. 이 반동성 통증, 이게 바로 치아 균열의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유력한 용의자들의 정체가 거의 다 드러났죠? 그럼 치과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정확한 범인을 딱 짚어내는지 그 과학적인 수사 기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가 어떻게 보면 사건 해결의 마스터키 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증상이 어디에 제일 가까운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통증이 어떤지, 언제 아픈지, 눈으로 갔을 때 어떤지.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괜찮은데 딱 한 군데만 누를 때 바늘로 찌르는 것 같다? 그럼 골예리언일 가능성이 높고요. 씹었다 뗄 때 찌릿 전기가 온다? 그럼 치아 균열을 강력하게 의심해 봐야 하는 거죠.
자, 범인을 잡았으면 이제 해결을 해야죠. 정말 다행인 건요.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아주 효과적인 치료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잇몸이 너무 많이 헐었을 때는요, 바로 틀니를 손보는 게 아니에요. 먼저 잇몸을 달래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직 컨디셔닝이라고 하는데 말랑말랑한 쿠션 같은 재료를 틀니 안쪽에 넣어서 잇몸이 쉴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잇몸 재활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잇몸이 건강해져야 그 다음에 뭘 해도 제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원인에 맞는 해결책이 다 있다는 거. 틀니가 문제면 정밀하게 조정을 하고, 뼈가 뾰족하면 살짝 다듬어주고, 치아에 금이 갔으면 꽉 잡아주는 옷을 입혀주는 거죠. 원인만 정확하게 찾아내면 이 고통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사는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통증을 관리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 행동 계획을 세워볼 시간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바로 치과에 가시는 거지만 그 전까지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응급처치법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잇몸한테 휴식을 주는 겁니다. 주무실 때를 포함해서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틀니를 빼두시는 게 좋고요. 따뜻한 소금물로 가글 하는 것도 붓기 빼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아플 땐 당연히 부드러운 음식 드셔야겠죠. 근데 많은 어르신들이 아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시면서 그냥 꾹꾹 참으세요. 근데요, 정말 그래도 되는 걸까요? 이건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 통증을 그냥 참는다는 건요, 우리 몸이 보내는 비상신호를 무시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픈데도 억지로 씹다 보면 잇몸뼈가 녹아내리는데, 이게 한번 녹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틀니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좀 불편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밥 먹을 때 느끼는 그 찌르는 통증에는 다 이유가 있고 또 해결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밥심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정기적인 치과 검진입니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매일의 식사를 다시 즐겁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이니까요.